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우선 그 위성락 실장님께 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은 크지 않았다.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의 연대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상 단기간 내에 남북 간 직접 대화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언제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 두 번째는 AI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기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비교를 해보면 그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신데 어느 타이밍에 재개되겠느냐, 사실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동안에 저희가 한 거는 우선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, 북한 문제,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거였습니다. 당초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서 조율된 입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는데 예상과 달리 정상회담을 통하여 잘 조율을 해내고 또 복잡한 현안, 관세, 안보 문제 등등을 다 타결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는 함께 이 문제를 어드레스하고 피스메이커,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롤도 정하고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제가 여건 조성에서 성과를 냈다는 거고요. 또 한일 간에도 같은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하고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대화가 복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죠.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짐작컨대는 남북 간의 타이밍보다는 미북 간의 타이밍이 좀 앞서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느 쪽이든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런 선순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. 그 피스메이커,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좋아해서 이뤄보겠다. 타이밍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추진 방향을 말씀드립니다. 네. AI 미래객 수석입니다. AI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큰 기조 변화를 질문을 주셨습니다.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확산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국가의 자체 경쟁력이라기보다는 AI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저에 있는 어떤 원천 기술 확보 능력 혹은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어떤 큰 글로벌 변화를 보면은 그 이전보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기술 안보가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모델 하나, 알고리즘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는 에너지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GPU와 같은 반도체, 그리고 AI 반도체, 메모리 이런 능력들도 중요해지고 그렇게 이 AI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는 능력 이런 전체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요소 중요한 기술들이 공급망의 리스크로 이어지기도 하죠. 이 때문에 새로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들이 GPU를 포함한 인프라의 충분한 확보에 역점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 이게 외부 어떤 행사 혹은 활동을 하셨던 게 울산 데이터 센터에 방문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.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요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. 그리고 실제 NVIDIA 26만 장 확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. GPU라고 하는 이런 AI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. 이건 말씀 주셨던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작은 부분과도 연계가 됩니다. GPU를 포함한 AI 반도체가 없이는 자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걸 온전히 기업의 투자에게만 맡기기에는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. 부담스러운 거죠. 이 부분을 국가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 GPU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가
혹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서 실제 기술 경쟁력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부족한 규모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블랙락과 MOU를 맺었고 또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UAE와 협업을 하는 이유가 부족한 어떤 자본 투자 부분의 어떤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 그리고 해외에 많은 어떤 투자를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까 손 드셨던 이상호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저 MBC가 아니라요.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라고 합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참모분들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편한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 갈등 아젠다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실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헌법준수 TF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직사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민, 언론, 준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소위 말하면 헌법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랄까요,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오는 길에도 보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큰 집회를 하고 계시던데 지난 1월 서부 법원 난동 이후에 바로 경찰이 뭐 그 다음 달에 소환할 것처럼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내란 선동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기도 하지만 또 민주 회복을 위해서 빛의 혁명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의 대통령이시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느린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, 국회에서 진행되는 부분 빼고 말이죠. 그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대통령 지시가 분명히 계셨는데 언론 개혁이라고 해도 좋고 미디어 혁신이라고 해도 좋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딘 느낌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은 그 내란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깊이로 서로 공모하였고 또 동조해서 진행되는지를 다 밝히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. 지금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서 그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.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이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그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다.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다.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언론 개혁이란 화두가 나왔을 때 그 반대도 있죠. 언론의 그 자유라든가 자율성 침해 같은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언론만큼 또 예민한 부분,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입장이 다를 거고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저희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다고 해서 엣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. 엣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에 대한 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지금 여러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. 또 거꾸로 보면은 팩트 체크 같이 어떤 그런 진흥하는 거. 그러니까 단순히
억제하고 견제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, 또 미디어의 어떤 생태계, 미디어들이 또 서로 미디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, 이런 것들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